나는 한지우, 28. 사랑에 빠졌고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여자였다. 아니,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다. 내 삶은 견고한 성체 같았다. 사랑하는 남자친구 준호와 함께 시작한 디자인 회사. 오랜 꿈이었던 해외 프로젝트.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누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미나. 이 세 가지가 내 삶의 전부였고 나는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다. 여름 소나기 치고는 꽤나 격렬해서 창문으로 들이치는 빗방울 소리가 요란했다. 준호와 나는 한 달 뒤 결혼을 약속했고 그는 마지막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야근을 한다고 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뜻한 도시락과 그의 좋아하는 커피를 챙겨 회사로 향했다. 그에게 작은 놀라움을 선사하고 싶었다. 하지만 정작 놀란 사람은 나였다. 평생 잊지 못할, 아니, 뼛속까지 각인된 악몽 같은 놀라움이었다.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빗소리 때문에 내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준호의 책상 위로 펼쳐진 내가 수개월간 밤낮으로 매달렸던 프로젝트 기획안이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준호의 품에 안겨있는 내 가장 친한 친구 미나가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기획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의 손길은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었다. 역겨움이 치밀었다. 나는 도시락통을 떨어뜨렸다. 요란한 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깼다. 그제야 그들은 나를 발견했다. 미나는 경악에 질린 표정이었고 준호는 그 뻔뻔한 얼굴에 한치의 미안함도 없었다. 그는 그저 당황했을 뿐이었다. 지우야, 그게 오해하지 마. 준호의 변명은 빗소리에 묻혀버렸다.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을 수 없었다. 내 귀에는 오직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미나의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고 그 침묵은 그녀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아졌다. 내 여이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은 믿음이 배신당한 처절한 고통이었다. 준호는 미나를 품에서 떼어내며 나에게 다가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그냥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잠깐 흔들린 것뿐이야.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참하고 공허한 웃음이었다. 힘든 시간 흔들려 네가 말하는 힘든 시간이 내가 너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그 시간들이었구나. 나는 미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미나,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미나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들통난 상황에 대한 후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지우야, 나는 네가 너무 완벽해서 네 옆에 있는 게 버거웠어.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준호는 나의 능력과 열정에 질려 있었고 미나는 내 그림자 아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서로를 이용해 나를 끌어내리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수개월간 준비했던 기획안은 그들의 손에서 내 것이 아닌 그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어 있었다. 나는 기획안에 적힌 이름들을 보았다. 내 이름은 지워지고 그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들은 나를 죽이고 내 모든 것을 훔치려 했던 것이다. 죽인다 알아.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바닥에 흩어진 도시락 반찬들과 함께 내 삶의 모든 조각들이 깨져 내렸다. 나의 사랑, 나의 우정, 나의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마치 세상이 나를 위해 울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나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심장이 찢어지고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을 느꼈다. 그날 한지우라는 존재는 그곳에서 완전히 죽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당황스러움,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탐욕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저 하나의 그림자, 하나의 유령이 되어 그곳에 앉아 있었다. 빗물이 내 얼굴 위로 떨어지는지 눈물이 흐르는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다. 나는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이 모든 것이 악몽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내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선명했다. 나는 한지우, 30살, 나의 삶은 그렇게 끝났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의 첫 번째 삶은 사랑과 배신으로 얼룩진 비극적인 결말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니,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나는 그곳을 떠나왔다.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나는 한 벌의 옷과 작은 가방만을 들고 나왔다. 거리에 내리는 빗줄기는 여전히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내 안의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돌아갈 집도, 기댈 사람도 없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깊이 찔렀으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텅 빈 거리 위를 걷고 또 걸었다. 발밑으로 빗물이 고였고 그 차가운 감각은 내 발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내 감정도 그렇게 되어갔다. 그렇게 며칠, 몇 주가 흘렀는지 모른다. 나는 모든 연락을 끊고 세상과 단절된 차에 숨어 지냈다. 마치 세상이 나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모든 소리가 나를 향한 비난처럼 들렸다. 준호와 미나가 내게서 빼앗아 간 것은 단순히 프로젝트와 회사뿐만이 아니었다. 나의 존엄성, 나의 자존감, 그리고 사람을 향한 믿음이었다. 나는 작은 월세방에 몸을 숨긴 채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의 평범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내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아니, 그냥 살기 위해 몸을 움직였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정리하고 낮에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다.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몸을 혹사했다. 힘든 노동에 지쳐 쓰러지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이 내 내면의 끔찍한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퉁퉁 부은 눈과 초췌한 얼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텅 빈 눈동자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 눈동자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다. 희망을 찾지 않았다. 그저 살아있다는 증거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내가 떠나온 디자인 회사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준호와 미나가 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유명세를 얻었고 그들의 이름은 이제 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디자이너로 불리고 있었다. 그 소식은 나를 또 한 번 무너뜨렸다. 내 노력이, 내 아이디어가, 내 열정이 그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억눌렀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을 짓눌렀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세상에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으니까 한지우는 죽었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는 더 이상 한지우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그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나를 잃어버렸고 나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준호와 민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비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 감정들은 마치 무거운 족쇄처럼 나를 붙들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비웃음이 내 꿈속에서 나를 괴롭혔다. 잠에서 깨면 텅 빈 방의 어둠만이 나를 맞아주었고 나는 내가 여전히 그 지옥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종이와 펜은 내게 유일한 친구였다. 내 마음속의 폭풍을, 내 영혼의 상처를 종이 위에 쏟아냈다. 그 그림들은 하나같이 어둡고 슬펐다. 부서진 조각들, 찢겨진 형상들, 텅 빈 공간들. 그것들은 내 마음의 거울이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림은 나를 세상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 통로를 통해 나는 나만의 고독한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존재하는 외로운 성. 하지만 그 성은 너무나도 차갑고 나는 그 안에서 끝없이 홀로 헤매고 있었다. 내 삶은 그렇게 멈춰버렸다. 멈춘 시간 속에서 나는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내 삶에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나는 희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감정 없는 노동,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그것이 나의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멈춰버린 시간이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 다시 흐르기 시작할 줄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나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숨긴 채 나는 걷고 있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작은 화분이었다. 누군가 칠이 벗겨진 화분에 정성스레 심어 놓은 것 같은 작은 백합이었다. 빗물에 흙이 젖어 있었고 꽃잎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었다. 나의 삶처럼 힘없이 쓰러져 있는 그 꽃이 왠지 모르게 나와 닮아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화분을 일으켜 세웠다. 흙이 손에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꺾인 줄기가 혹시라도 더 상할까봐 나는 조심스럽게 꽃잎을 받쳐주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화분, 제가 며칠 전에 샀는데 바람이 불어 넘어졌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들자 단정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편안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그의 시선에는 어떤 편견이나 호기심도 없었다. 마치 내가 그저 길게 피어있는 꽃 한 송이인 것처럼 그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누군가와 마주하는 것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서둘러 화분을 그에게 건넸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나는 말을 흐렸다. 그는 빙긋이 미소 지었다. 그래도 덕분에 제 소중한 꽃이 다치지 않았네요. 그는 내 손에 묻은 흙을 바라보더니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닦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손수건은 깨끗하고 향기로웠다. 내 손에 흙을 닦는 것이 왠지 모르게 그에게 폐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부드러운 눈빛에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손수건으로 흙 묻은 손을 닦았다. 그리고는 다시 돌려주려 했다. 가지세요. 저한테는 더 많아요. 그는 마치 나의 망설임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혹시 저녁 드셨나요? 제가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의 제안에 나는 당황했다. 낯선 남자와 함께 저녁을 먹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의 다친 마음은 경계심을 드러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지나가다가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그는 나의 거절에도 실망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갑작스러웠죠. 미안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그래도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명함은 단순했지만 고급스러웠다. KM 파트너스라는 글자와 함께 그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나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한지우입니다. 내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것조차 낯설었다. 그는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화분을 들고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 손에 남은 그의 손수건과 명함은 잊고 지냈던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내게 일깨워 주었다. 그 작은 백합이 쓰러졌던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 백합을 일으켜 세워준 것처럼 나에게도 어떤 희망의 손길을 건네는 것 같았다. 나의 멈췄던 시간이 아주 느리지만 미세하게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명함을 든 손을 꽉 쥐었다. 김민준이라는 남자가 나에게 건넨 명함은 낡은 월세방 한 구석, 먼지 쌓인 서랍 안에 고이 간직되었다.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그 명함을 꺼내 보았다.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잊고 지냈던 세상의 따뜻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따뜻한 눈빛, 편견 없는 시선, 그리고 나에게 건넸던 친절한 손수건, 그 모든 것이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여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나의 초라한 모습, 상처투성이인 내 과거를 그에게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그의 친절함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호의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애써 외면했다. 그의 명함은 내게 희망의 끈이면서 동시에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나는 그 끈을 잡을 용기도 놓을 용기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청소 일을 하다가 손을 심하게 베었다. 피가 멈추지 않았고 고통은 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덮쳤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외로움이었다.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 그때 내 머릿속에 문득 김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하필 그였을까? 왜 나는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그를 떠올렸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따뜻한 눈빛이 나를 위로해 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속 명함을 꺼냈다. 망설임은 잠시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움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김민준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목소리는 울음으로 뒤섞여 제대로 된 단어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전화기 너머로 전달될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침착했다. 한지우 씨 맞죠?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나는 여전히 망설였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나는 전화를 끊으려 했다. 아니요, 괜찮지 않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요. 저는 한지우 씨가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야기라도 괜찮으니까.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결국 눈물을 쏟아냈다.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의 말대로 그가 운영한다는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예전에 그를 만났던 거리와 가까웠다. 카페에 도착하자. 그는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그는 나를 쫓아내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을 뿐이었다. 나는 손에 베인 상처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놀라지도 않았다. 그는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해주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다시 흘렸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그냥 마음껏 울어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거대한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날 밤 내 모든 것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준호와 미나의 배신, 나의 좌절, 그리고 나의 텅 빈 삶까지. 그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나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밤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내 안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그의 존재는 내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 나를 다시 살아 숨 쉬게 하는 공기처럼 소중해졌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나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나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 김민준과의 시간은 내게 일종의 해독제 같았다. 그와의 대화 속에서 나는 서서히 과거의 독두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었다. 그는 내가 잊고 지냈던 나의 장점들을 다시 일깨워 주었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지유 씨의 그림은 슬프지만 그 안에 깊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떤 감정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진솔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의 말은 한때 나의 모든 것을 부정했던 그들의 비웃음과는 너무나 달랐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제안했다. 지우 씨, 다시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때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온전히 지우 씨 자신을 위한 그림을요. 나는 망설였다. 다시 붓을 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에게 그림은 준호와 민에게 배신당했던 아픈 기억의 일부였다. 하지만 민주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픔도 지우 씨의 일부예요. 그 아픔마저도 아름다운 그림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우 씨의 재능을 믿어요. 그의 믿음이 나를 움직였다.
나는 오랜만에 화구를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을 때 나는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느꼈다. 캔버스 위에 펼쳐진 첫 번째 그림은 여전히 어둡고 슬펐지만 그 안에는 묘한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겠다는 나의 내면의 외침 같았다. 민주는 나의 그림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역시 지우 씨의 그림은 살아있어요.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한쪽 벽면을 비워주며 내게 말했다. 어때요? 여기에 지우 씨의 그림을 걸어두는 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우 씨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은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의 제안에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내 그림은 카페의 한 벽면을 채웠다. 사람들은 오고 가며 나의 그림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나의 그림을 통해 나는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닫혔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서서히 나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도움으로 나는 소규모 디자인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에 나를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의 회사가 진행하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맡겨주었고 나는 그곳에서 다시금 나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나는 밤낮으로 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예전에는 성공과 인정이라는 외부적인 목표를 쫓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나의 손으로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라는 사실에 나는 깊은 행복을 느꼈다. 과거에 준호와 미나가 내게서 빼앗아갔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불타는 분노 대신 나는 나만의 성공을 이루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내게서 빼앗아 간 것을 그저 다시 찾아올 뿐이야.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나의 무기는 진실과 재능,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민준의 사랑이었다. 내 마음속에 다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대한 에너지였다. 나의 재생, 자이샹은 그렇게 조용하고 강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과거의 그림자를 불러들이는 법이었다. 나는 김민준의 도움으로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고 나의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업계에 조심스럽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작은 성공의 소문은 결국 그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준호와 미나, 나의 첫 번째 삶을 앗아간 그들이었다. 그들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비열했다. 어느 날 나는 익명의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내가 과거에 준호와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기밀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네가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내 과거는 항상 너를 따라다닐 거야. 라는 끔찍한 협박성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명백히 준호와 미나가 보낸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성공이 자신의 배신 위에 세워진 것임을 폭로할까봐 불안해하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메일을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렸다. 잊고 지냈던 공포와 분노가 다시금 내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나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다. 그는 내가 보낸 메일 내용을 읽더니 예상했다는 듯이 차분하게 말했다. 지우 씨,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들은 지우 씨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우 씨가 다시 일어설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들은 그때도 나를 완전히 짓밟았잖아요. 내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다.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내가 있잖아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져 왔다. 그리고 지우 씨는 더 이상 과거의 지우 씨가 아니에요. 굳이 그들의 도발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무기는 재능과 실력이에요. 그들은 지우 씨의 재능을 훔쳤지만 그 재능 자체를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나는 그의 조언에 따라 그들의 메일에 답장하지 않았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나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나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악의는 멈추지 않았다. 얼마 후 나의 스튜디오에 익명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소포 안에는 내가 예전에 준호에게 선물했던 사진첩이 들어 있었다. 사진첩 안에는 우리의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준호와 미나가 함께 찍은 사진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들은 내게 우리의 추억마저도 조롱하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다시금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다. 나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존재를 똑똑히 각인시켜주고 싶었다. 나는 분노에 차서 그들에게 연락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김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지유 씨, 잊지 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지유 씨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는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지금 지우 씨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비열함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의 성공이 지우 씨의 것이었음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 아닐까요? 그의 말은 내 마음속의 불길을 조용히 진정시켜 주었다. 나는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나는 그들이 보낸 소포를 조용히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동기가 될 것이다. 나는 다시 붓을 들었고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작품에 몰두했다. 나의 그림은 이제 더 이상 슬픔만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무너졌던 과거를 딛고 일어서려는 강인한 의지와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나의 첫 번째 공식적인 무대는 한 유명 갤러리에서 열리는 신인 작가 초대전이었다. 김민준이 나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애써 마련해준 자리였다. 나는 그 초대전에서 나의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그동안 밤낮으로 캔버스에 쏟아부었던 나의 모든 감정과 의지가 담겨 있는 작품들이었다. 나는 이 기회를 통해 과거의 나를 완전히 묻어버리고 새로운 한지우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다. 개막식 당일. 나는 긴장감에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민주는 그런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지우 씨, 괜찮아요. 지우 씨의 작품은 그 자체로 빛이 나니까 자신감을 가져요. 그의 말 한마디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다. 갤러리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으로 붐볐다. 나는 벽에 걸린 나의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그 그림들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여전히 깊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지만 그 감정들 속에는 희망과 재건의 메시지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고통과 노력을 다시금 되새겼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민준에게 감사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준호와 미나였다. 그들은 내가 이곳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듯 놀란 표정으로 나를 응시했다. 특히 미나는 내 그림들을 보며 경아하게 찬 눈빛을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질투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나의 재능을 훔치고 나를 과거에 묻으려 했지만 나는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돌아왔다. 준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나에게 다가왔다. 지우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의 목소리에는 가면을 쓴 듯한 가식적인 친절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준호의 말을 무시하고 시선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미나는 뻔뻔하게도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네가 이렇게까지 제기할 줄은 몰랐네. 근데 네 그림, 예전보다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예전 그림이 더 좋았는데 그녀의 말 속에는 나를 깎아내리려는 비열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의 비열함에 다시금 분노가 치밀었지만 민준이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요. 상대할 필요 없어요? 그의 존재가 나를 진정시켜 주었다. 나는 그들의 비아냥거림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미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가 보기엔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지금의 내가 좋아. 나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에 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한 유명 평론가가 나의 그림 앞에 멈춰 서서 감탄하며 말했다. 이 작가님, 대단한데요? 그림에서 삶의 깊은 고뇌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보는 수작입니다. 평론가의 극찬에 갤러리 안의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준호와 미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들은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들의 입꼬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평론가에게 극찬을 받는 모습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들이 훔쳤던 나의 재능이 이제는 그들 앞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그런 나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나에게 당신은 충분히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준호와 미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가 만든 작품은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어. 이제 너희가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았는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존재를 똑똑히 각인시켜 주었다. 그들의 비열한 행동에 맞서는 나의 첫 번째 승리였다. 나의 성공적인 초대전은 준호와 민에게는 가시와도 같았다. 그들은 내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업계에서 다시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 불안해했다. 그들의 불안은 곧 악의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나의 갤러리 전시가 호평을 받자마자 인터넷에는 나를 향한 악의적인 소문과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지우 작가는 과거에 함께 일했던 파트너의 프로젝트를 가로채려 했던 전력이 있다. 그녀의 성공은 사실 실력 없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친 결과다. 이런 내용의 게시물들이 익명의 아이디로 여러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내가 과거에 당했던 누명을 오히려 내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 나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표절 작가로 매도되었고 나의 작품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과 의심으로 바뀌었다. 나는 다시 한번 과거의 악몽 속에 갇히는 기분이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절망에 빠져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다시 그들의 거짓말에 당하고 있어요. 나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지우 씨,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그는 내 말에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말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는 내 스튜디오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나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는 나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다음 날. 김민주는 변호사와 함께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미리 준비해둔 자료에는 준호와 미나가 익명으로 올린 게시물들의 IP 주소와 악의적인 댓글들의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침묵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거짓말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나에게 더 큰 시련이 닥쳤다. 김민준의 부모님이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은 평범한 집안의 딸이 아닌 과거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던 나와의 관계를 극구 반대했다. 그들은 김민준에게 네가 사업을 위해 저런 여자를 이용하는 것이냐고 오해했고 나를 향해 천박한 여자라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나는 김민준에게서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과거가 그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다. 미안해요. 민준 씨. 나 때문에 민준 씨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우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우 씨의 곁에 있는 것은 동정 때문도, 이용하려는 마음 때문도 아니에요. 나는 지우 씨 자체를 사랑해요. 상처투성이인 지우 씨의 과거까지도 모두 사랑해요. 그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지우 씨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모든 오해와 비난을 함께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김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부모님을 찾아가기로 했다.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나를 향한 세상의 오해와 편견에 당당히 맞설 용기를 내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고 나를 사랑하는 민준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김민준의 부모님을 찾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들이 나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고 다시금 상처를 받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내 손을 꽉 잡고 있는 민준의 따뜻한 온기가 나를 지탱해 주었다. 걱정 마요. 내가 지우 씨 곁에 있어요. 그의 속삭임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준의 부모님은 내가 직접 찾아온 것에 대해 놀라워했다. 그들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앞에서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과거 준호와 미나에게 배신당했던 이야기. 그로 인해 내가 겪어야 했던 절망의 시간. 그리고 민준을 만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야기까지. 나는 나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 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드러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준호라는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거짓말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그런 저를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의 진심과 재능을 봐주었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민준 씨의 이름에 먹칠할 만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로 인해 민준 씨와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민준의 아버님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고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지우 씨입니다. 저에게는 그녀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입니다.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그의 부모님은 결국 우리의 진심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우리의 관계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네 마음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더 이상 막지는 않겠다. 하지만 두고 보겠다. 그것은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허락이었다. 나는 그 순간 무너졌던 나의 삶이 비로소 완전히 재건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민준의 부모님을 만난 이후 우리는 곧바로 준호와 민에게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민준이 미리 모아두었던 증거 자료들은 강력했다. 그들의 비열한 행동들과 악의적인 게시물들의 증거는 명백했고 법정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나는 법정에서 그들을 마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나 반성 대신 패배감과 증오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어떤 분노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움만이 남았다. 그들은 내가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탐욕과 거짓말에 무너진 것이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다. 복수심으로 그들을 증오하는 것은 나 자신을 다시 과거의 지옥에 가두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해방시켰다. 나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나를 동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용기와 재능에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나의 작품들은 다시금 빛을 보기 시작했다. 나의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는 것으로 끝이 났다.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준호와 미나라는 이름은 내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아픈 기억으로 남았지만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들만의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김민준과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졌다. 우리는 결혼을 했고 나는 그의 든든한 아내가 되었다. 우리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민준의 부모님도 이제는 나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다. 그들은 내 손을 잡고 민준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섰다. 나는 여전히 그림을 그린다. 하지만 이제 나의 그림은 과거의 아픔이 아닌 현재의 행복을 담고 있다. 나의 스튜디오는 작은 카페 한 구석이 아닌 우리의 집 한쪽에 자리하고 있다.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린다. 민준이 직접 가꾼 정원에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백합들이 하얗게 피어 있었다. 그 백합들은 마치 나의 지나온 시간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다. 꺾여 쓰러졌던 작은 꽃이 다시금 일어나 아름답게 피어난 것처럼 어느 날 오후 민주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의 작업실로 찾아왔다. 그는 나의 곁에 조용히 앉아 나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지우 씨,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깊었다. 민준 씨 덕분이에요. 민준 씨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멈췄던 내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주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요, 지우 씨. 나는 그저 지우 씨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지우 씨의 강인함이 지우 씨를 일으켜 세운 거죠. 그는 나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나는 그저 그 옆에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행복할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큰 성공이나 세상의 인정을 좇지 않는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하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함께 그림을 그리는 이 모든 소박한 일상들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되었다. 나의 첫 번째 삶은 배신과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나의 두 번째 삶은 사랑과 구원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안다. 나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화롭고 아름답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존재가 아니었다. 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